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손준영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의 이름은 ADA Clip, Adapting Clip with Hybrid Learnable Prompt for Zero-Shot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이제 해당 방법론을 읽는 방법이 ADA Clip이라고 이제 계속 발음을 할 텐데, 실제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ECCB 2024에 어셉이 된 논문이고요. 올해 7월 말 정도에 아카이브에 등재가 되어서 현재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제 인용수가 약 1회 정도밖에 없는 논문이지만 ECCB라는 컨퍼런스에 어셉이 됐고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법론 중에 어떠한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에이다 클립이라는 방법론은 이 보조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사전 학습된 클립을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에 어댑팅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학습된 클립의 이미지 및 텍스트 인코더 내에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구성된 이 프롬프팅 레이어로 대체를 합니다. 이 프롬프팅 레이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기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가중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롭게 학습을 가능할 수 있는 토큰을 추가하는 형태로 레이어를 구축하는 방식인데요. 이 프롬프팅 레이어 내에는 하이브리드 프롬프트, 즉 스태틱 프롬프트와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더한 형태의 이 하이브리드 프롬프트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미지에서 공유되는 이런 일반적인 특징과 더불어서 더욱더 다양한 분포에 대한 모델링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시멘틱 퓨전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좀 더 시멘틱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해서 이미지 레벨의 AD 성능을 향상을 시켰고, 결론적으로 인더스트리얼 및 메디컬 도메인으로 구성된 총 14가지의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레벨 혹은 픽셀 레벨 모두에서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인 방법론입니다. 그럼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의 어노멀리 디텍션 및 로컬라이제이션 방법론들은 각 클래스별로 정상 이미지를 학습하는 별도의 모델을 구성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클래스 AD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는 이 왼쪽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클래스 AD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스페시픽한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실제 리얼 월드 시나리오에서는 좀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단일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클래스의 이상치를 한 번에 탐지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멀티클래스 A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멀티클래스 AD 또한 이제 이미 알려진 클래스의 정상 분포를 모델링하는 데에만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원클래스 AD와 멀티클래스 AD 모두 새로운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재학습을 하지 않는 이상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의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이 제로샷 AD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그 해당 이미지 내에 있는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는 이 타겟 도메인이 어떠한 학습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을 위반하는 등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중요한 태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클립과 같은 이 사전 학습된 비전 랭귀지 모델의 강력한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릭과 같은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클립은 사전 학습 단계에서 이 수많은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를 통해서 이 각각의 두 모달리티의 벡터 스페이스를 얼라인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어진 클래스에 대해서 a photo of a class 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템플릿을 구성한 이후에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다음과 같이 텍스트 임베딩을 추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을 하게 되고, 이 이미지와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텍스트 임베딩 간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해 가장 높은
이 예시에서는 가장 높은 캣이라는 이 클래스로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 이 클립을 활용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립을 활용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각각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텍스트를 구성을 해서 이를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각각 정상과 비정상을 나타내는 텍스트 인베딩, 여기서는 투 클래스 텍스트 인베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텍스트 인베딩을 추출을 합니다. 이후에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미지 인베딩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댄스 이미지 인베딩을 추출하는 경우 이제 픽셀 레벨의 AD를 수행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이미지 인베딩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단위의 AD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과정은 이 두 벡터 간의 두 벡터가 아니고 두 모달리티의 벡터 간의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이제 주어진 이미지가 정상인지 혹은 비정상인지 이미지 레벨 및 픽셀 레벨에서 모두 판단을 진행하는 것이 이 클립을 활용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이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장표입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개념을 제시한 논문은 이 윈클립이라는 논문인데요. 이는 CBPR의 하나의 컨퍼런스로 기억을 하는데 해당 컨퍼런스에서 윈클립이라는 방법론이 베이스라인으로 등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 모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좀 대표적인 모델들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외에도 좀 더 많은 논문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해당 방법론들은 아카이브에 등재된 기준으로 정렬이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윈클립이 등장한 이후에는 아노VL 그리고 아노멀리 GPT, 아노멀리 클립, 클립 AD, 클립샘, 필로, 알파, 프롬프트 AD, 에이다 클립, VCP 클립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론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으며 주요한 컨퍼런스에서 좀 어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이러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 방법론들이 개발이 되는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뭐 서베이 논문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전에 봤던 이런 다양한 논문들을 읽으면서 좀 공통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들이 있어서 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주제 중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정상과 비정상의 스테이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이제 하나의 클래스로 간주해서 이제 기존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포토 오버 노멀 혹은 포토 오버 앱노멀 이런 식의 나이브한 형태의 프롬프트는 이 AD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상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한 하나의 텍스트 인베딩으로 이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 번째로 클립은 이미지 내에 있는 노멀리티와 앱노멀리티보다는 이 객체의 클래스 단위의 시메틱을 얼라인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립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클래스 단위의 시멘틱을 잘 얼라인 되어 있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화 능력을 통해 제로샷으로 해당 분류를 수행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비주얼 노멀리티나 앱노멀리티를 이해하는 데에서는 좀 일반화 능력이 제한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정상과 비정상의 스테이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없이 사전에 이제 수동으로 프롬프트 템플릿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윈클립과 아노VL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프롬프트 러닝을 통해서 좀 더 일반적인 정상 및 비정상의 스테이트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론들이 비교적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 영상을 찍었던 어노멀리 클립이라는 모델이 있고 또한 프롬프트 AD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에이다 클립 또한 2번 방법에 해당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각 방법론,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의 이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좀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윈클립의 컴포지셔널 프롬프트 앙상블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단순한 형태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전 정의된 이 클래스마다 이 스테이트 워드와 텍스트 템플릿을 단순하게 결합하는 형태로 이러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스테이트 워드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객체에 공유되는 이 정상과 비정상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노말의 경우에는 flawless, perfect 이러한 형태의 스테이트 워드가 있고, 어노멀리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랩의 스테이트 워드에는 damaged 혹은 with flow, with defect 이러한 형태의 스테이트 워드가 사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 AD 태스크에 적합한 텍스트 템플릿 리스트를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스테이트 워드와 이제 클래스 이름 그리고 AD 태스크에 적합한 텍스트 템플릿 리스트를 선별해서 이러한 형태의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텍스트 템플릿 리스트에는 뭐 a photo of a class for visual inspection 이러한 형태의 템플릿이 있고, flawless, 데미지와 같은 스테이트 워드를 결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a photo of a flawless transistor for visual inspection 이러한 형태의 프롬프트가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프롬프트를 굉장히 많이 사전에 구성을 해놔서 이 정상과 비정상의 스테이트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러한 정상과 비정상 프롬프트의 인베딩을 추출한 이후에 이 평균 값을 계산해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텍스트 인베딩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향후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 프롬프트의 개수가 앞서 구축한 이러한 형태의 프롬프트를 굉장히 사전에 많이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롬프트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윈클립의 성능이 개선되는 것은 맞지만, 이 성능이 개선되는 것이 프롬프트가 1000개 부근이 됐을 때 포화가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사전에 이렇게 많은 프롬프트를 구축해 놓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축을 하더라도 성능이 이 프롬프트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항상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복잡한 프롬프트 설계를 요구하고 이 추론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계산이나 저장 용량의 부담 등이 발생되는 좀 문제점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프롬프트 러닝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이 프롬프트 AD의 시메틱 컨캐트네이션이라는 방식인데요. 이 프롬프트 AD의 목표는 이 정상 샘플만을 사용하는 원 클래스 AD에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해서 프롬프트 러닝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려면 이 네거티브 샘플이 필요한데요. 이 네거티브 샘플을 생성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방식으로 기존의 노멀 프롬프트를 앱노멀 프롬프트로 변환하여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코옵의 형식에 따라서 좀 학습 가능한 노멀 프롬프트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이 오브젝트 네임 앞에 다음과 같은 학습 가능한 토큰들을 추가를 하는 형태로 노멀 프롬프트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앱노멀 프롬프트를 구성을 할 것인데, 첫 번째 방식은 이 앞서 구축한 노멀 프롬프트와 아노멀리 서픽스를 그냥 컨캣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MAP입니다. 앞서 구성했던 이 부분이 이제 노멀 프롬프트에 해당하는데, 뒤에 다음과 같이 사전에 정의된 이러한 아노멀리 서픽스를 그냥 컨캣하는 형태로 MAP를 생성을 합니다. 이는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되는 이 앱노멀 프롬프트이고요. 두 번째로 이 앱노멀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법은 앞서 정의한 노멀 프롬프트와 학습 가능한 토큰 서픽스를 컨캣하는 것입니다. 앞서 MAP와의 차이점은, 앞서서는 이제 사전에 정의된 with color stain과 같은 이러한 그냥 사전에 정의된 서픽스를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방식은 앞서서 이 노멀 프롬프트에서 활용했던 학습 가능한 토큰을 뒤에서는 토큰 서픽스라 하여서 이 어노멀리와 관련된 토큰을 추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네거티브 샘플을 생성을 한 이후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하는 클립에서의 학습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정상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정상 이미지의 피처가 앞서 구축한 노멀 프롬프트와는 가까워지게, 그리고 새로 구성한 MAP 및 LAP, 즉 네거티브 샘플들과는 멀어지게끔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연구 주제로는
이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이 픽셀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입니다. 클립은 사실 이미지와 텍스트의 글로벌 임베딩 간의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를 강화하기 위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CLS 토큰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글로벌 임베딩을 추출을 하게 되고, 텍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글로벌 임베딩을 추출해서 다음과 같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한 학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로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dense visual feature와 이 텍스트 간의 얼라이먼트가 부족합니다. 이는 학습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이상치 영역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 클립에 좀 추가적인 모듈이 필요하게 됩니다. 좀 대표적인 방법론은 아노VL에서 사용했던 밸류 어텐션이 있습니다. 사실 밸류 어텐션 자체가 이 아노VL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방법론은 아니지만, 이 밸류 어텐션을 적용함에 따라 이러한 픽셀 레벨의 클래시피케이션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기존에 이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로 활용을 하는 이 VIT에서의 쿼리키 밸류 어텐션은 이 패치 토큰이 글로벌 피처를 균등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쿼리키 밸류 어텐션은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쿼리키 밸류 프로젝션 레이어, MLP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를 이 밸류 어텐션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이 최종 레이어의 밸류 값이 이제 주어진 텍스트와 강력하게 연결된 로컬 토큰이 됩니다. 이 밸류 어텐션과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사용했던 쿼리와 키 값을 여기서의 쿼리와 키 값을 모두 밸류로 대처한 이후에 최종적인 MLP 레이어를 제거합니다. 또한 이제 밸류 셀프 어텐션과 레이어마다의 이 레지듀얼 링킹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어텐션 연산만 바꾸는 방식으로 이 별도의 학습이 없는데도 매우 효율적으로 이 제로샷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쿼리키 밸류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 성능보다 멀티레이어의 밸류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로는 이 사전 학습된 클립을 어떻게 이상치 탐지에 어댑팅을 할 것인가입니다. 클립은 이상치 탐지에 특화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텍스트상으로 훈련이 됩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강아지 사진이나 이러한 사진으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이 제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노멀리 디텍션과 관련된 보조 데이터셋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서 이미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정상과 이상치에 대한 패턴을 모델이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제로샷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것인데 왜 학습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논문들에서는 대부분 이 테스팅 데이터셋과 트레이닝 데이터셋 간의 클래스가 다를 경우에는 여전히 이 제로샷 상황을 가정을 만족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좀 아래 예시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예시는 이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보조 데이터셋으로는 MVTech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고, 테스팅 데이터셋에서는 비자 데이터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라고 설정을 한 경우입니다. MVTech과 비자는 일단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 이름, 오브젝트 네임에서는 겹치는 오브젝트가 없고요. 그러면 앞서서 이 MV텍의 메탈럿이라는 클래스의 스크래치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를 모델이 지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이 비자 데이터셋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이 PCB1이라는 클래스에 이러한 형태의 스크래치가 있을 때 이를 모델이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탈럿과 PCB는 아예 다른 오브젝트임에도 공유되는 다음과 같은 이상치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학습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이는 뭐 우드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구멍, 홀과 이 비자의 캐슈라는 것에 있는 이 홀, 이러한 식으로 이 정확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핵심이 클래스에 상관없이 발견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클래스에 상관없다는 부분입니다. 특정 클래스에만 나타나는 이상치는 사실 학습을 통해서도 탐지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 클래스에 상관없이 발견되는 이러한 스크래치나 홀 같은 일반적인 이상치 패턴을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템플릿에 이제 특정 클래스 이름을 포함시켜서 학습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탐지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수행했던 대표적인 방법론이 어너멀리 클립인데요. 이 어너멀리 클립에서는 학습 가능한 텍스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제 프롬프트 러닝을 수행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좀 더 오브젝트에 상관없이 발견되는 일반적인 이상치 패턴을 포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클래스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고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로 통일을 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오브젝트가 가지는 클래스 시멘틱을 삭제하고 다양한 이상치에서 공유되는 패턴을 학습하는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에는 글로컬 로스 펑션을 통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촬영을 리뷰를 진행했던 이 어노멀리 클립 리뷰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다 클립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팅 레이어입니다. 이 프롬프팅 레이어는 결국 사전 학습된 클립의 이미지 및 텍스트 인코더에 이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보조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에 어댑팅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이 에이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어노멀리 클립에서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이 학습 가능한 형태의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윈클립 등의 이제 일반적인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들과 유사하게 텍스처얼 캡션을 미리 생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과 같이 사전에 이 캡션을 생성을 해놓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얼 캡션은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클래스명이 있을 때 노멀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것과 앱노멀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것을 결합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 템플릿과 결합하는 좀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 텍스처얼 캡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사전 학습된 클립에 이 이미지 및 텍스트 인코더 내부에 있는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프롬프팅 레이어로 대체를 합니다. 이는 좀 기존의 클립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 자체의 가중치는 유지를 하고요. 여기에 입력 이미지 혹은 텍스트의 바닐라 토큰 T에 이 학습 가능한 프롬프팅 토큰 P를 컨캣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N과 M은 각각 바닐라 토큰 프롬프팅 토큰의 길이인데요. 이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것이 애초에 처음 제안되었던 방법론이 이제 파라미터 에피션트한 것을 강조를 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또한 이 클립이라는 모델 자체가 모델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라이트웨이트하게 어댑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바닐라 토큰의 크기 n보다 추가되는 프롬프팅 토큰 p의 크기를 매우 작게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작게 설정을 해도 셀프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이 프롬프팅 토큰이 셀프 어텐션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아웃풋 토큰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팅 레이어, 제2번째 프롬프팅 레이어의 피드포워드 연산 과정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학습 가능한 프롬프팅 토큰은 최대 라지 J, 즉 디포트 값으로 4를 설정을 했는데, 이 라지 J의 뎁스까지만 컨캣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라지 J보다 작은 레이어에서는 죄송합니다. 라지 J의 뎁스까지만 컨캣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나머지 레이어에서는 이 프롬프팅 토큰이 그냥 피드포워드 연산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 식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프롬프팅 토큰이 컨캣이 돼서 입력이 돼도 아웃풋으로는 이 아웃풋을 제거를 합니다. 이후에 다시 다음 레이어에서는 또 새로운 프롬프팅 토큰을 추가를 해서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초반에 4개의 레이어까지만 컨캣을 하더라도 이 학습 가능한 토큰이 아웃풋을 생성하는 데 기여를 셀프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레이어가 너무 깊은 데까지 이 프롬프팅 토큰이 학습이 진행이 되면 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보조 데이터셋에 너무 오버피팅 되기 때문에 이러지 않고 최대 4개의 뎁스까지만 컨캣을 하면서 새로운 레이어에서는 계속 새로운 형태의 프롬프트를 추가를 하는 형식으로 구조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좀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앞서 설명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 MBTech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을 하고 비자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너무 모델이 MBTech 데이터셋에 오버피팅돼서 학습이 되어버리면 새로운 비자 데이터셋을 테스팅을 했을 때 아무리 공유되는 일반적인 그 이상치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탐지를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초반에 최대 라지 제2기까지의 데스까지만 컴겟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롬프팅 레이어에 추가되는 프롬프트를 토큰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조 데이터셋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스태틱 프롬프트라는 것과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프롬프트를 앞서 이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 토큰으로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스태틱 프롬프트라는 것은 보조 데이터셋에 대해서 직접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이 보조 데이터셋 내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서 공유되는 기본 학습 토큰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프롬프트 러닝에 사용되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을 통해서 이 스태틱 프롬프트만 사용한 어댑팅은 한계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이 에이다클립이라는 것에서는 추가적으로 다이나믹 프롬프트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분포에 대한 모델링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다이나믹 프롬프트라는 것은 각 테스팅 이미지에 대해서 다이나믹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여기서는 좀 거창한 이름을 사용했지만 사실 그냥 클립에서의 사전 학습된 이미지 인코더를 그냥 프로즌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프로즌된 상태의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학습 가능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해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 각각의 다이내믹 프롬프트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뒷부분에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클립에 사용되는 이미지 인코더 VIT가 되겠죠. 이러한 모델이 프로즌된 상태로 사용해서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을 합니다. 여기서는 클래스 토큰을 사용해서 1/c 차원의 이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임베딩을 각각의 리니어 레이어에 태워서 다음과 같이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라지 m개, 앞서 말씀드린 스태틱 프롬프트와 동일한 개수로 리니어 레이어를 태워서 토큰을 구성을 하고 각각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에 있는 스태틱 프롬프트와 단순하게 더해지는 형태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라지 제2번째 레이어까지만 이 프롬프트 토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라지 제2번까지 스태틱 프롬프트와 더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미지 인코더에서는 입력 이미지 i에 대한 패치 임베딩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텍스트 인코더에서는 입력 이미지 i의 정보를 포함하는, 즉 이미지 임베딩을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입력 이미지 i의 정보를 포함한 텍스처럴 캡션에 이 텍스트 임베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프롬프트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이미지 인코더의 마지막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요. 이는 이제 패치 임베딩이랑 테스트 임베딩의 차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맞춰주기 위한 프로젝션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이 코어가 같이 이제 텍스트 인코더에만 프롬프팅을 하는 기존의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의 AD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코비라는 것이 뭐 AD를 위한 모델도 아니기도 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트 인코더에만 프롬프트 토큰을 추가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보다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 모두에 프롬프트 토큰을 넣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치 임베딩과 텍스트 임베딩이 생성이 되면 이들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이 어노멀리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번째 레이어의 어노멀리 맵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해서 어노멀리 맵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뭐 인터폴레이션 혹은 이제 이미지 크기를 동일하게 변경하는 이 함수를 적용해서 이 어노멀리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레이어의 어노멀리 맵을 평균을 계산을 한 후에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서 각 위치에서 이상치 확률값을 계산을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코드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추론 시에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6번째, 12번째, 18번째, 24번째 레이어에서의 어노멀리 맵의 평균을 계산하고 여기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태워서 확률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지만 실제 학습 시에는 이것을 이게 합치는 과정 없이 그냥 계층별로, 레이어별로 그냥 아노멀리 맵을 따로 학습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된 어노멀리 맵과 실제 마스크 레이블, 이상치가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구성된 이 마스크 레이블을 간의 이 포컬 로스와 다이스 로스의 합을 통해서 이 어노멀리 맵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포컬 로스와 다이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 오브젝트 디텍션 및 세그멘테이션 이 분야에서 이 데이터의 불균형,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치의 영역이 작고 배경이나 다른 오브젝트와 같은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를 좀 개선시켜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좀 개선시킨 로스다. 포컬 로스는 그렇고, 네,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의 불균형을 개선시켜서 좀 사용되는 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노멀리 맵을 사용해서 이 픽셀 레벨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미지 레벨의 AD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모듈이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시멘틱 퓨전이라는 모듈인데요. 줄여서 HSF 모듈입니다. 이 HSF 모듈의 목적은 기존 이미지 인베딩과 어노멀리 맵, 앞서 생성한 이 어노멀리 맵의 정보를 혼합해서 이제 좀 더 시멘틱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인베딩을 생성하자라는 것이 이 모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텍스트 인베딩과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제 이미지 레벨의 AD 성능을 향상시켰는데요. 이 HSF 모듈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K-민즈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패치 인베딩을 이 K개의 그룹으로 먼저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합니다. 이후에 이 어노멀리 앞서 계산한 이 어노멀리 맵에서 각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그 각 위치의 스코어 값의 평균 값을 이제 해당 클러스터의 어노멀리 스코어로 활용을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이 앞서 구축한 K개의 이 클러스터가 가지는 평균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다라는 것은 그 해당 클러스터가 이제 이상치를 나타내는 영역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어노멀리 스코어를 가지는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값을 이제 이미지 인베딩이랑 합쳐서 이미지 인베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인베딩은 이제 가장 비정상적인 클러스터에 대한 시멘틱한 정보를 포함한 인베딩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논문에서 언급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를 실제 이제 GitHub에 해당 저자들이 올린 공식 오피셜 코드에서는 이 HSF 모듈을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는 아마 코드 구현 단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식을 바꿨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좀 바뀐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노멀리 맵에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그냥 K개의 토큰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앞서서는 클러스터링을 먼저 수행한 이후에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노멀리 맵 내에서 그냥 가장 스코어가 높은 탑 K개의 토큰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선택된 토큰, 이 선택된 토큰들은 아무래도 비정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토큰들로만 구성이 되는데 이 토큰들만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K 값이 앞서서 이 기존의 이제 디폴트 값으로 20을 사용을 했는데 이 코드상에서는 클러스터당 토큰 개수를 나타내는 이 20 곱하기 5 중에 이제 전체 토큰 수, 그 두 개 중에 작은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K라는 값은 20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K 곱하기 5, 그러니까 클러스터당 5개의 토큰으로 구성된다 했을 때 이 값과 전체 토큰 수 중 작은 값, 아마 이 20 곱하기 5 값이 더 작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그 토큰을 선택하고 클러스터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을 때 이제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값의 평균 값,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K개의 토큰이 선택이 됐다는 것은 이미 스코어가 높은 토큰들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다 이상치일 가능성이 높은 토큰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따라서 앞서서는
구축된 클러스터 중에 어노멀리 스코어가 가장 높은 클러스터에서의 센트로이드만 결합을 했다면 어차피 지금 선택된 토큰들은 모두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은 토큰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값의 평균 값을 이제 기존 이미지 임베딩이랑 결합을 해서 이미지 임베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 과정에서는 센트로이드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값의 알파 값을 곱하고 이미지 임베딩의 1-알파를 곱하는데 이제 알파 값은 0.1을 사용해서 0.8과 0.2를 곱하는 형태로 이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HSF 모듈의 좀 효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좀 클러스터들이 모두 이미지 내에서 좀 뚜렷한 영역을 묘사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이 평균적인 어노멀리 스코어를 나타내는 클러스터가 일반적으로 이 이상치 영역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여기서부터의 설명은 이제 논문에서 서술한 이 HSF 모듈의 방식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임베딩 시메틱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을 하면 이후에는 텍스트 임베딩과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레벨의 AD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칼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좀 아래에 이제 오버뷰에서 봤던 그림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프로즌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이미지 임베딩을 추출하고 이 이를 통해 이제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기존의 스태틱 프롬프트와 함께 결합해서 이 프롬프팅 레이어에 토큰으로 추가돼서 라지 j2번째 레이어까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추출된 패치 임베딩을 통해서 픽셀 레벨의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요. 이후에는 이 AHSF 모듈과 어노멀리 맵을 이 HSF 모듈에 사용해서 추출한 이 시메틱 리치 이미지 임베딩과 기존의 텍스트 임베딩과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미지 레벨의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험 파트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총 14개고요. 인더스트리얼 도메인에서는 대표적인 MVTech AD, 비자, MPDD, BTAD, KSDD, DAGM, DTD 신세식 7개, 그리고 메디컬 도메인 7개,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AUROC와 맥스 F1을 사용했습니다. 비교 모델로는 이제 학습이 하지 않는 SAA, 그리고 윈클립, 그리고 클립 기반의 학습 모델인 에이플리겐, 아노멀리 클립을 이제 컴패리즌 메소드로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논문에서 언급한 바로는 이 어노멀리 클립의 경우 이제 공식적인 임플레멘테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노멀리 클립의 실험 세팅으로 비교를 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펜딕스에 따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제 클립을 제외한 좀 다른 비전 랭귀지 모델이 이 어댑팅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노 V2 그리고 샘 이 두 가지 모델을 활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을 보면 사전 학습된 클립 BIT 라지 모델을 사용하는데 기본 백본으로 사용을 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6번째, 12번째, 18번째, 24번째 레이어의 패치 임베딩을 추출을 하고 모든 이미지 크기는 518 518 518 518 그리고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 학습에 사용하는 보조 데이터셋에 테스트셋에 존재하는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아야 이 제로샷 환경이 성립이 된다. 것이 다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얼 도메인은 MVTech, 메디컬 도메인은 클리닉 DB를 기존 보조 데이터셋으로 학습에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제 MVTech 데이터셋을 평가할 때에는 비자 데이터셋, 클리닉 DB 데이터셋을 평가할 때는 콜론 DB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되었고 이 프롬프팅 뎁스 라지 J는 4, 프롬프팅 랭스 라지 M은 5를 디폴트로 사용했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0.01로 고정해서 5개 에포크 동안 학습을 진행하고 모든 실험은 엔비디아 A6000 48기가 GPU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더스트리얼 도메인에서의 실험 결과입니다. 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 학습을 하지 않는 모델보다는 이제 보조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한 모델들의 성능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고요. 보조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 다른 비전 랭귀지 모델들 또한 어댑팅을 하면 괜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에이다 클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 모두에서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메디컬 도메인 또한 인더스트리얼 도메인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펜딕스에 있었던 이 어노멀리 클립과의 비교 파트인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어노멀리 클립과의 좀 비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동일하게 이제 보조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을 진행한 방법론이기도 하고 좀 더 앞서 비교군으로 사용한 뭐 윈클립이나 SAA, 뭐 에이플리게 이런 모델들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노멀리 클립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습 가능한 오브젝트 어거너스틱 프롬프트를 도입을 했고요. 어, 또한 이제 보조 데이터셋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서 수행한다는 점이 이 에이다 클립과 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노멀리 클립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해당 논문을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연구실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에이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 HSF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메틱 리치 이미지 인베딩을 추출하는 이 HSF 모듈을 통해서 좀 더 이미지 레벨의 AD 성능이 높게 나왔고 어노멀리 클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DPAM과 밸류 어텐션, 뭐 로스 펑션도 글로컬 로스 펑션도 사용을 하는 등 좀 더 픽셀 레벨의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좀 다양한 설계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노멀리 클립이 픽셀 레벨의 성능을 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풀샷 메소드들과 좀 비교를 한 장표인데요. 풀샷 메소드로는 패치코어와 CDO를 사용을 했고 이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제 경쟁력 있는 이제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보조 데이터셋을 학습을 함으로써 이제 효과적으로 언씬 카테고리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이제 스태틱 프롬프트와 다이나믹 프롬프트의 좀 조합을 통해서 이제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프롬프트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거, 스태틱 프롬프트만 사용하는 거, 다이나믹 프롬프트만 사용하는 거, 그리고 하이브리드 프롬프트를 적용하는 것을 봤을 때 당연하게도 하이브리드 프롬프트가 좀 더 로버스트하고 플렉서블한 어댑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보조 AD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사전 학습된 클립을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에 어댑팅하는 에이다 클립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프롬프트를 적용해서 이제 모든 이미지에서 공유되는 특징 그리고 다양한 분포에 대한 모델링 능력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메틱 퓨전 모델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시메틱 리치한 이미지 인베딩을 추출을 해서 이 이미지 레벨 AD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더스트리얼 및 메디컬 도메인 총 14개의 데이터셋에서 좋은 이미지 레벨 및 픽셀 레벨 AD 성능을 보였고 이제 실제 학습을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이 보조 AD 데이터셋을 통한 학습을 하는 것이 이 성능 향상에 기여가 됨을 보였고 클립이 아닌 다른 비전 랭귀지 모델도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조 데이터셋과 크게 차이가 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보이는데 사실 이는 다른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들 그리고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분야 자체가 가지는 좀 한계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풀샷 AD 방법론들과의 성능 차이도 아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해당 방법론이 가지는 의의는 이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도입함으로써 클래스마다 가지는 이 고유한 비정상 패턴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이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하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듈을 추가를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그 공식 이제 GitHub을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코드 구현 단계에서 이제 현재 배치 사이즈가 일단 1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구현 단계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HSF 모듈의 구성 방식이 논문 서술과 이제 다르기 때문에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 그 GitHub에 있는 그 거기에 이제 그 GitHub을 보신 다른 사용자분께서 좀 얘기를 해서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올린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좀 메인 리조트 좀 구성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이 학습의 유무 혹은 뭐 다른 비전 랭귀지 모델의 어댑팅 성능 비교를 하는 것 자체의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메인 리절트가 된 것이 조금 아쉽다. 좀 큰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뭐 앞서 제가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제로샷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들의 흐름을 쭉 피규어를 나타냈는데
좀 비교적 최신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논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